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을 해서 그다음에 전당대회 날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수순으로 당 내분을 수습할 방침이었는데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결정 소식 소환욱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이 의결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다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걸로 이 전 대표가 6개월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걸위가 아니란 겁니다. 또 당기구의 기능을 상실할 만한 외부적 상황이 아닌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와 상임 전국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판결 결론이 날 때까지 사실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역할을 못하게 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손으로 쓴 그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또 신군부에 비유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안에선 이 전 대표가 독재자다, 또 안전핀 뽑힌 수류탄 같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남부지법에 낸 내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입니다. 이 전 대표는 현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 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에 빗댄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게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주겠다는 등의 회유 제안을 받았다는 폭로성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전 대표는 누가 제안했는지를 묻는 SBS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기 전당대회를 촉구한 김기현 의원에겐 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데 어떤 절대자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거라며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즉각 독재자라는 말로 맞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김 의원도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 상상이 지나치면 망상이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누군가 자신의 편지를 법원에서 열람해 유출하곤 셀프 격앙했다고 친윤그룹을 조롱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회의는 당의 갈등과 분열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일성은 반성과 사과였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위원 모두 일어나 90도로 사과한 뒤 줄줄이 고해성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내몰린 것도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의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 대신 재선의 김석기 의원을, 수석 대변인과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엔 초선 박정아, 정의용 의원을 각각 임명해 인선도 모두 마쳤습니다. 당장 비대위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에 이어 효력정지 본안 소송까지 낸 가운데 주위원장은 가처분 기각을 확신한다며 낙관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기국회 이후로 당내 예비주자들의 공감대가 모이긴 했지만 김기현 의원은 올해 연말,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초를 선호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정 신문이 1시간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기준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법정 신문에 참석했더군요. 네, 재판부 신문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돼 1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문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 대표가 취재진에게 한 말 들어보시죠.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신문이 끝난 이후 서울 남부지법 측은 더 이상 신문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도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까? 양측의 쟁점은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원엔 비대위 전환 조건으로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비상 상황 발생을 명시했는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 비대위를 출범한 만큼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신문 시작 전 국민의힘 변호인단 측이 배포한 자료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이 담겼는데요. 만약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라 대표직에 복귀할 수도 없고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결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신문에서 비대위가 출범한 과정과 당원석 규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SBS 송기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모두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비대위 가동과 동시에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후 의원총회와 상임 전국위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인선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원내에선 충북 제천 단양을 지역구로 하는 초선 엄태영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원외 비대위원으로는 재선 의원 출신 정양석 전 의원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 의원과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선수별, 그다음에 또 지역별, 또 그다음에 원외위원장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요소들을 두고 비대위는 모레 열리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앞서 의원총회에선 당 비상상황 책임론이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도 결정됐습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는 내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 기일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재신임을 받은 건 아이러니라고 비판했고, 지난달 초 대통령실 측과 자진 사퇴 시점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가까워진 가운데 작심 기자회견을 가진 이준석 대표가 오늘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이 이준석을 때리라는 지령 역할을 한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어제 예고한 대로 방송을 통해 여론전에 나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적표에 여론조사 결과라며 25점을 매겼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한 건 자신을 공격해도 된다는 지령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 비대위 출범을 멈춰달라는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윤 핵관들이 아예 새 당을 만들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당이 구려서 지지율이 안 나와라는 판단하는 사람들은 당을 갈아야지만 지지율이 오른다는 본말이 전도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뜻인 것 같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막말을 쏟아내면서 떼를 쓰는 모습이 보기 딱하다며 이 대표를 수레를 막아서려는 사마귀에 비유했습니다. 당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내일 비대위원과 사무총장 등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데 막판인 오늘까지도 명단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진 의원은 SBS에 주 위원장이 여러 당권 주자들과 대통령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 핵관들을 정조준했습니다. 그 실명을 차례차례 거론하며 압박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도력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62분간의 작심 회견 강청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맹을 깨고 36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당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은 자신에 대한 집단 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 선당 후사하라는 당내 일각의 비난에 대해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격한 발언으로 응수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 내내 이른바 윤핵관을 맹비난했습니다. 무능한 데다 그들이 떠받들었던 사람까지 희생양으로 삼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당을 경영할 능력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만의 희생양을 찾아서 또다시 나설 것입니다. 이어 자신이 선정한 대표 윤핵관 6명의 실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로 출마라고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겐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을 거론하며 지도력의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특히 대선 기간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도 토로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윤 대통령과는 만날 이유도 풀 것도 없다고 말한 이 대표는 기자회견 도중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는 17일 첫 신문이 예정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법원의 결단을 기대한다면서도 설사 기각되더라도 윤핵관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부 강청환 기자와 오늘 이준석 대표 회견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한 거죠? 그러면 오늘 회견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후에 당이 비대위로 전환되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던 대표직까지 잃게 될 상황에 몰렸죠. 네. 때문에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직접 겨냥한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는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당 주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대표를 몰아낸 윤핵관들과 당을 혁신해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자신과 누가 더 당을 위해 헌신했는지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 오늘 특히 눈에 띄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대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이 가장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에도 윤 후보 측이 자신을 불편해한다는 걸 알고 이 자괴감에 몇 번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고 또 목이 쉬도록 유세 현장을 뛰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이른바 이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대통령과 자신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면서 윤핵관과는 달리 대통령에 대한 언급에서는 수위를 조금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윤핵관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과거 대통령실이 부인했던 이 대표와 대통령과 독대 사실을 폭로함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윤핵관으로 지목된 한 의원은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이 험지 출마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언이라면서 지역구 의원을 뽑는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기자회견에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또 당 혁신에 대한 책도 곧 발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다만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관련 의혹에 대한 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 그리고 본인이 천명한 이 윤핵관과 싸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선의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비대위 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당의 비대위 전환에 대해 법원에 전자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신당 창당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가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선 중진의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경험이 많고 개파색이 옅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 위원장은 SBS 인터뷰에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고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문제 해결이 급선무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전문가와 사무처에 오래 이 일을 한 분들이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새 비대위를 혁신형 관리 비대위로 규정하고 다음 전당대회 시기는 비대위 구성을 마친 뒤 당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대위 인선에서 개파를 고려하지 않겠다면서도 당을 어렵게 만든 데 책임 있는 사람은 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비대위가 출발하도록 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비대위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비대위 인선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오는 17일 이전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당원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오후에도 전국위를 계속 열어가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일사천리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비대위원장 임명이 의결되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봉쇄됩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
세 차례 자동응답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에 대한 전국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제적 인원 707명 중 457명이 찬성해 과반을 넘기며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즉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엔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이후 3시 반부터 전국위를 속개해 역시 자동응답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결단으로 당의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당이 민생위기 극복과 국정 동력 확보에 매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위원장에는 오선인 주호영 의원이 단수 추천됐는데 비대위가 들어서면 이준석 당대표는 자동 해임되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대신해 수행하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 이번 주 중으로 상임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 선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